조금 힘들긴 힘들죠. 이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 전세 사기 관련된 그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다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뭐 공인중개사가 관여를 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뭐 확인해야 될 서류를 이제 확인을 뭐 못한 과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들도 많이 생기고 피해 금액도 크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반환할 금액이 없으면서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솔직히 그렇게 해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전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냥 없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말하다. Peoples.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일찍 출근하셨네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여기 양천구 목동에서 부동산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비 2개라서 또 오후에는 집에서 수학 공부방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꼰대 언니 이대진이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업이 지금 3개이신 거예요? 유튜브는 사실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개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구독자가 꽤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면 혹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동네 복덕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자격증이 시험이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집 구해드리고 집 팔아드리고 가게 구해드리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준비하시는 거? 저는 이제 전공이 법학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막 공부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긴 했어요. 중개 업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보조원 생활까지 하면은 6년 차고요. 이제 제가 바로 개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는 5년 차. 사실 이제 20대 때 제가 이제 공부만 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이 자격증 시험을 따는 거는 사실 크게 걱정이 안 됐는데, 사실 사람 만나서 이제 이렇게 중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적성에 맞는 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격증을 막 따놓고서는 막상 나가서 일도 못하면 못 따느니 못한 맞죠?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어떤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저 이제 신림동에서 이제 사법고시 공부. 네. 뭔가 지금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안경 좀. 연출인가요? 아니요. 이제 노안 때문에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또 법대 나오다 보면은 이제 또 법대생들의 약간 꿈처럼 그렇죠. 좀 도전이잖아요. 그 합격 수기를 되게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정말 단기간에 붙은 그런 천재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래도 한 7년 정도면 합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7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죠. 진짜 딱 30이 되니까 정말 딱 이제 7년 차가 돼서 제가 목표한 그 연수에도 이제 합격이 안 되니까, 그때는 정말 좀 강하게 현타가 오고, 그리고 이제 사시가 아예 폐지되는 걸로 맞아요. 결정이 되면서 이제 계속 남아서 붙을 때까지, 아니면 정말 폐지가 될 때까지 시험을 끝까지 치느냐, 아니면 이제 로스쿨로 전향을 하느냐, 그때 약간 갈림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둘 다 싫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공부는 못 하겠다. 네, 이제 막 체력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이 더 되면은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의 폭도 만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랑 평생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대표님 공부를 네. 이제 법적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지금 하시는 업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 공인 중개사인데도 약간 이제 그런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한테도 안내를 해드릴 때도 그렇고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그걸 조율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법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있지만 그걸 가지고 조금 원만하게 조율을 해드리려고 대표님 인터뷰 중 죄송한데 이 옷은 뭔가요? 네. 이거 약간 어디 사냥 가시나요? 너무 추울 때 이제 껴입으려고. 아 원래 호피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제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님 밖에서. 뭔가 느낌이 네. 진짜 엄친 딸이셨을 것 같아요. 말썽 진짜 안 부리고. 맞아요. 말썽은 정말 안 부리고. 네, 범생이었죠, 범생이. 네. 혹시 뭐 살면서 가장 좀 이건 내가 제 일탈을 좀 해봤다, 좀 반항을 해봤다,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야자 빼먹고. 아 야자 빼먹는 게 일탈이세요? 야자 빼먹고 친구들이랑 이제 노래방 가고. 근데 뭐 그런 거죠, 이제. 저랑 굉장히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부동산 출근하시면 네.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일과는 아침에 오면은 우선은 손님들이 오전에 오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오전에 오면은 이제 컴퓨터 켜가지고 뭐 매물 나온 거 다시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사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광고 올릴 거 광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일정 같은 거 좀 체크하고 그런 업무 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보통 오후에 이제 미팅을 오니까 오후에는 손님 방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보통 이제 오는 손님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따로 영업이나 뭐 광고를 하셔야 되나요? 요즘은 앉아서 부동산에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오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들 인터넷으로 매물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올려놓은 그 부동산에다가 이제 문자로 매물도 접수를 하시기 때문에 옛날처럼 워킹 손님만 그걸 워킹 손님이라고 하거든요. 워킹 손님만 기다려서는 정말 오히려 할 것이 없고 그래서 광고도 열심히 올려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좀 영업도 해야 되고 임장도 계속 동네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뭐 새로 짓는 거 있는지 뭐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도 뭐 공실난 거 없는지 조금 돌아다니고 해야 돼요. 부동산에 오시면 네. 이 믹스 커피가 거의 국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커피 드시러 오시는 동네 주민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복덕방 때부터 네,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드시고 이제 이런저런 수다 떠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근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수다 떠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정보 같은 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그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수다 떠시는 분들 계시고 커피 드시러 정말 커피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피플스에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그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냥 우리 삶 이야기 그거를 찍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뭐 그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냥 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그 채널의 한 사람으로 좀 출연하고 싶었어요. 근데 차를 좋은 거 타시네요, 대표님.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더 50대가 되기 전에 미니를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그 차는 이제 좀 근데 보통 중개업 하시면 네. 이제 손님분들 태우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큰 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요새는 다 혼자 다니시고 굳이 막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매물지로도 많이 오세요. 부동산으로 오시기도 하는데 매물지로도 각자 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옛날처럼 막 손님 모시고 이렇게 차 태울 일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역시 운전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후방 주차 잘하시네요. 골목을 많이 다녀야 돼서. 대표님 그럼 오늘 보는 매물은 반지한가요? 세입 작품 살고 계십니다.
여기가 얼마에 얼마예요? 이게 500에 35만 원. 아. 보시면 냉장고 같이 이게 500에 35 정도면 네. 서울에서는 굉장히 싼 편인 거죠? 그쵸. 왜냐면 9호선 등촌역에 엄청 가깝거든요. 교통이 편리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하세요? 옆에 이웃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그래도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반지한데 또 화장실에 저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네. 환기가 그래도 잘 되는 아. 집이에요. 이게 몇 평짜리죠? 5평 정도. 좀 안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네, 침대에 놓고 책상 하나 놓고. 네. 보통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좀 네, 이용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평생 살 집 아니니까 이제 돈 모으기가 좋죠. 아. 비용적으로 봤을 때. 500에 35. 네. 대표님 방금 네. 집 보실 때 네. 굉장히 조용조용 얘기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유가 뭐예요? 그 원룸이다 보니까 이제 방음이 잘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웃들한테 혹시라도 지난번에도 네. 그 이사 나가시는 것 때문에 잠금 체크하러 왔다가 네. 이제 도배해야 되는 거 막 체크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옆에서 바로 야!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이 중개업 하시면서 네. 조금 이런 고객분들은 좀 힘들다 하시는 고객이 있으실까요? 많죠.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많죠. 일단 저희는 이제 잠수 타는 손님들이 가장 매너가 그러니까 진짜 그냥 기본, 네,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 잠수라면 어떤 잠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팅 시간이랑 약속이랑 다 잡아놓고 미리 이제 연락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차라리 못 오면 못 온다. 아니면은 뭐 일정이 변동돼서 다음에 봐야겠다. 이 연락을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이제 소통이 안 되시는. 그분들은 왜 잠수를 타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대표 여기서 크게 말해도 되나요? 네, 여기는 이제 크게 말해도 돼요. 네. 여긴 아파트인가요? 네, 여기 아파트고 32평. 아, 32평이에요? 네, 32평형이라서 지금 욕실도 수리가 또 깔끔하게 서랍장이랑 냉장고 자리 하고 세탁실. 이게 지어진 지 얼마나 된 아파트예요? 여기는 90년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리모델링 해서 새 것처럼. 거의 30년 된 아파트인데 그러면 요즘 이렇게 다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긴 매매가가 얼마예요? 지금 12억에 내놓으셨고 전세는 지금 8억에. 네. 대표님 여기 1층이잖아요. 네. 1층이 좀 비싼 편인가요? 아니면 좀 오히려 싸? 왜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조망권이 없고 아. 네, 그리고 층수가 1층이다 보니까 이제 좀 외부에 그 좀 가림막이 그래서 앞에 거의 블라인드 계속 치고 사셔야 되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같은 평대 이 위층은 어느 정도 가격이에요? 여기보다 그래도 한 5천에서 1억 가까이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나죠.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염창동인데 층수에 따라서는 한강이 보이는 층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강이 보이게 되면은 조금 더 금액이 좀 좋죠. 근데 뭐 제가 한강에 보이는 집에서 못 살아봐서 그걸 모르겠는데 네. 뭐가 좋은 거예요? 한강에 보이는 왜 이렇게 한강뷰가 비싼 이제, 거예요? 네, 집에 들어오면 좀 집은 안식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밖에 보이는 뷰 같은 게 뷰값이라고 하죠. 대표님 한강뷰 사시나요? 저희 집은 한강이 안 보이죠. 어디가 보이나요? 저희는 논밭뷰입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논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그것도 힐링이긴 해요. 근데 제가 한강뷰가 보이는 집도 거래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집 보러 가잖아요.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래서 한강뷰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힘이 없이 뚫려 있고,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이 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 언제세요? 집 구해드렸는데 이제 감사하다 인사 받을 때, 아니면 이제 상가 구해드렸는데 장사 되게 잘하고 계실 때, 그때 이제 좀 보람되고, 뭐 집 정말 팔았어야 됐는데 너무 상황상 좋은 매수인 구해서 이제 팔아드릴 때, 아무래도 계약이 잘 됐을 때가 그래도 보람이 되죠. 이제 어디 가세요? 이제 식사해야 돼요. 보통 혼자 식사하세요? 그쵸, 이제 신랑이 없으면 혼자 밥 먹어야죠. 혼자 먹으면 맛없지 않으세요? 근데 원래 혼밥을 좋아해서. 이게 고시생 때부터 나왔던 버릇인가요? 그럼요, 네. 네, 대표님 식사 되게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아까 잠깐 말씀 나누다가 말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전세 사기가 요즘 되게 이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전세 사기가 정확히 어떤 거를 말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임대인 분들이 보증금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이제 미반환 사태가 이제 알고 보면은 그게 한두 채가 아니고 여러 채로 약간 범죄 조직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신 사기 집단? 이제 그런 사기 집단 말고도 이렇게 미반환 사태도 그냥 전세 사기라고 좀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네.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네. 좀 어떤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뭐 특약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넣고 보증보험 가입하면은 뭐 된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지만 사실 지금 보증보험에서도 이행을 못 해주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증보험도 이제는 안전한 게 아니라서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솔직히 그렇게 해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전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냥 없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네. 뭐 서류를 아무리 확인을 해도 네.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중요한 순간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뭐 국세나 뭐 지방세나 체납한 게 없는지, 뭐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더 안전 장치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보증보험 가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데, 그래도 안전하지, 100% 안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갭 투자를, 무자본 갭 투자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의 위험성을 안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권 민법적으로 물건 설정을 할 때 효력이 당일날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력이나 대항력이나 이런 효력 발생은 당일이 아니고 다음날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그 시간적 차이를, 요것도 개정이 안 되면 여전히 위험은 계속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대표님하고 여러 이제 메모를 좀 보면서 네. 느낀 건데,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0~300 버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에 비해서 맞아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네. 사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뭐 50만 원대 생각했던 어떤 매물의 수준이 맞아요. 실제로 봤을 때는 내가 50이나 내는데, 내 월급이 이 정도를 내는데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세 매물을 지금 많이 기피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전세 매물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월세 매물을 많이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월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월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대표님 혹시 네. 이 중개업을 하신 거를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네, 후회한 적은 없어요.
대표님 예전에 네. 허위 매물이란 게 있다고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진짜 있었나요? 그런 예전에 있었어요. 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그런 허위하시는 부동산들이 너무 많다가 보면 이제 혼자 정직하게 매물을 올리면 그러니까요. 저만 콜이 안 되는 거죠. 허위 매물을 올렸을 때 콜이 떴을 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돌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잘 못해요. 네, 이게 안 되고 말 주변도 그게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네. 해서도 안 되지만 네, 할 할 재능이 때, 없었다. 예. 안 돼요. 저 같은 애들은 바로 걸리고 아마 바로 신고 당했을 거예요. 예전 연예인 중에 네. 샵의 이지에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네, 많이 들어요. 그쵸? 네, 진짜 그래서- 닮으신 것 같아요. 믿지 않은 관종 언니. 저 이재님 너무 좋아합니다. 아 실제로 뭐 연관이 있으신 거 아니시죠? 네, 없어요. 예, 구독자예요. 근데 많이 들었어요. 아 많이 실제로 들으세요? 네네네네. 혹시 뭐 샵 노래 아는 거 있어요? 근데 뭐 텔미탈미밖에 없는. 가능한가요 지금? 아니요. 안 가능해요. 제가 오늘 대표님 따라서 매물을 몇 가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위 매물을 안 당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왜 이렇게 싸? 라고 하는 거는 다 허위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싸고 좋은 거는 없어요. 게다가 이 서울 안에서는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이상하게 싸다, 뭐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반대 대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타깝지만 좋은 집에 살려면 그냥 돈을 잘 벌어야겠네요. 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대표님 뭐 식물 관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더라고요.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네. 이제 선물 받은 거랑 죽이면은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과 안 맞지만 네. 대표님 혹시 꿈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는 일단 가족 모두가 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건강하게 그냥 하루하루 좀 작지만 소소한 행복 너무 상투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 평범한 행복이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막 거창하게 뭐 그런 거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그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사실 이 꿈이에요. 이게 가장 평범하게 사는 게 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되게 지금 삶에 감사하고 있어요. 꿈을 이루고 계시네요. 네, 대표님 오늘 하루 촬영해 보셨는데 좀 네.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은 이렇게 저 따라다니면서 촬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PD님 덕분에 그렇잖아요. 이제 막 그 자기 얘기 엄청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사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데는 없는데 이렇게 제 얘기 막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네, 재밌었어요.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혹시 가족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저희 친정 부모님, 이제 시부모님 네, 항상 저희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잘 키워 주셔서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 신랑 한테는 이제 같이 좀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또 정말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제가 배우자를 되게 잘 골랐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저희 꼬맹이들 정말 씩씩한 아들들인데 역시 계속해서 그렇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라줬으면은